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윤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폐암이 의심된다고 병원을 내원했을 때 해야 되는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생기는 암 중에서 사망률 1위로 매우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그리고 폐암 중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폐암인지 아닌지도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커진 경우가 있어서 폐암은 빠르게 자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또 이건 다른 환자분의 사진인데 왼쪽에 폐렴인지 폐암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하얀 병변이 있었는데 5개월 뒤에 CT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커진 병변이 있었고 조직검사에서 소세포 폐암이 진단된 환자입니다. 이렇게 폐암은 3개월, 5개월 사이에서도 빠르게 자라므로 작년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이번 연도에 새로 생길 수가 있고 또 폐암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폐렴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뿌옇게 조금 증가된 경우인데 이것도 폐암이 진단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빨리 자라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엑스레이에서 의심이 된다, 이상한 병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폐암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CT,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어서 대략 몇 기 암인지 알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조직검사. 조직검사로 폐암이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므로 조직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PET, 폐암이 퍼진 정도,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 영상검사가 있고 뇌 MRI, 뇌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뇌 MRI 검사를 하시는 게 필수적이겠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부 CT는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고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이런 게 병기를 설정하는 데 중요하고 조직 검사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에 들어가서 찍는 거고 검사자가 숨을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숨을 참고 CT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은 폐 CT를 이해할 때 폐는 오른쪽 폐와 왼쪽 폐가 있고 오른쪽 폐는 3조각, 위에, 중간, 아래폐 3조각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는 크게 2조각으로 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CT는 2종류가 있습니다. 조영제를 쓰는 CT와 조영제를 쓰지 않는 CT가 있는데 건강검진 CT는 조영제를 쓰지 않는 비조용 CT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폐암 검사를 한다고 할 때 비조영제 CT를 찍었는데 또 CT를 한 번 더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영제를 써서 다시 재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같은 환자의 사진인데 이 임파선의 전이 여부를 조영제 CT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영제 CT는 금식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에서 또는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CT를 찍어보면 막상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심된다고 했을 때 큰 병원에 내원하셔서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암은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조직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위치는 중심에 있는 폐암인 경우 흡연과 관련돼 있어서 소세포 폐암, 평평상피세포암이 많고 말초에 있는 폐암은 비흡연 여성 폐암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도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선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는 이유는 각각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은 폐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 폐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 폐암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관지 근처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리고 말초폐암은 이 폐 가장자리에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 이 중심부에 생기는 폐암은 흡연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담배 연기가 지나가는 길에 담배 연기 노출이 많이 생기는 곳에 중심부 폐암이 생깁니다. 중심부 폐암은 보통 큰 기관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세포 폐암과 평평상피세포암 그리고 흡연자에서 빈번하고 담배 연기와 바로 접촉하는 이런 위치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초폐암은 폐 가장자리에 생기는 폐암인데
주로 비흡연 여성이나 간유리 음영 폐암이 주로 발생하고 이렇게 폐 가장자리에 생기니까 피부 경유 반응 생검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 경유 반응을 생검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렇게 환자분의 폐암이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CT를 보면서 바늘을 조준하여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숨을 참으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쉴 때 폐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바늘로 이렇게 정확히 위치를 잡고 들어갈 때 폐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5초에서 10초 정도 숨을 참으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치매가 있거나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또는 청력이 나빠서 숨을 참으라는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 검사가 가능함에도 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조직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늘로 밖에서 찌르다 보니까 출혈이나 기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는 풍선과 같은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운데, 폐를 바늘로 찌르다 보니까 폐가 약하신 분들은 기흉이나 또는 이 지나가는 길에 혈관 같은 게 있을 경우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조직 검사를 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포르말린 처리를 하고 염색을 하고 또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병리 교수님이 판독을 해야 되니까 최소 7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폐선암은 이렇게 보듯이 바깥쪽으로, 이게 폐 바깥쪽이 주로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피부 경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흡연 여성 폐암이 대체로 이렇게 폐 가장자리에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피부 경유 바늘 생검이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폐암인데도 조직 검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폐암이 혈관 옆에 있거나 어깨뼈나 갈비뼈 뒤에 숨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바늘이 도달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깊은 곳에 있거나 너무 작아도 이렇게 바늘이 폐를 가로질러서 가다 보면 기흉도 생길 수가 있고 조직도 잘 안 얻어지고,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폐암은 조직 검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폐 조직이 또 간유리 음영이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면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지 내시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중심부에 있는 폐암을 조직 검사하는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병변을 직접 보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코나 입으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구강 마취와 수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검사 시간은 15분에서 1시간 정도고, 합병증은 거의 없지만 당일 발열이 있을 수가 있고 목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3, 4일이 지나면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조직을 뜯다 보니까 출혈이나 또 기흉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관지 내시경이 폐렴이 잘 생긴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폐암 환자들에게서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폐렴이 생긴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가끔 폐렴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 기존에 이제 폐렴이 있어서 균 검체 채취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쉽게 폐렴이 오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 경유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의 경우에 오른쪽 위에 폐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고 했던 환자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폐에 폐암이 있었지만 사실 그 밑에 오른쪽 아래쪽에도 이렇게 폐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T에서 보이지 않는 폐암 병변을 찾아볼 수 있고 검사해 볼 수 있어서 피부 경유 바늘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 오른쪽 위에만 폐암이 있는 게 아니라 위와 아래가 다 있으니까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 검사를 피부 경유 CT를 이용한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기관지 내시경을 한 번씩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기관지 내시경 중에서는 최근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종격동에 중심부에 임파선 전이가 의심이 될 때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을 실시를 하는데, 이전에는 수술장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적 절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관지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어서 임파선에다가 초음파를 켜고 바늘로 얻어서 조직을 이렇게 실지렁이 같이 길게 얻는 그런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기관지 내시경과 달리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은 이 기관지에 있는 연골을 뚫고 하는 검사다 보니까 검사자들이 힘도 많이 들고 그 옆에 이렇게 혈관들도 많이 근접해 있어서 좀 위험하기도 하여서 검사의 위험도도 높고 그리고 힘과 인력, 시간이 많이 드는 검사이지만 그래도 수술장에서 임파선을 검체로 채취하는 것보다는 많이 편해서 필요하신 경우에 하시면 좋은 조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폐암에서 조직 검사를 얻는 게 실제로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직 검사가 어려운 곳에 종양이 있거나 또는 이런 간유리 음영, 이렇게 바늘로 찌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직을 잘 얻기 어려운 이런 간유리 음영은 조직 검사가 어려운데 저희 본원에서는 이 기관지 폐포 세척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EGFR 같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를 95% 이상 정확도로 찾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 검사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관지 폐포 세척안에 있는 엑소좀에서 암 유전자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폐포 세척술은 이렇게 기관지, 암이 있는 곳에 기관지에 기관지 내시경을 대고 식염수를 주입한 다음에 그것을 채취하여 처리하여서 암 유전자 DNA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지 폐포 세척술을 이용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가 어려운 사기 폐암 환자에게 이런 기관지 폐포 세척술로 유전자 돌연변을 찾아서 표적 항암제를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초기 폐암의 조직 검사가 어려운 간유리 음영 같은 경우에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서 표적 항암제 치료를 투여하고 수술해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연구들도 진행 중이어서 이런 병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ET-CT입니다. PET-CT는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는데 그래서 일반 세포들보다 저렇게 밝게 주황색으로 빛나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밝게 빛나는 부위가 종양이고 종양의 전이 부위라서 이렇게 폐암이 전신에 퍼져 있는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가 PET-CT입니다. 다음으로는 뇌 MRI인데요. 폐암은 뇌전이가 굉장히 빈번하고 사기 폐암에서 50%가 뇌전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 케이스였는데 폐에는 이렇게 2.6cm짜리 종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머리에 다발성에 뇌전이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CT에서 보이는 게 비록 2에서 3cm로 거의 일기폐암에 준하는 크기의 작은 폐암이더라도 머리에 뇌전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뇌 MRI를 수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설량 PET-CT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암이 3만 명, 그리고 폐암에 걸리면 사망률이 제일 높다 보니까 흡연이라는 폐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CT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넣어서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세에서 74세 흡연자, 하루에 한 값씩 30년 이상 피우신 분들에게 국가검진 혜택이 CT 검진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50대 이상 비흡연 여성자도 폐암에 잘 걸릴 수가 있으므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니지만 50세를 전후하여 비흡연 여성자들도 CT를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 결절은 모양과 크기에 따라 또는 흡연력 여부에 따라 위험도가 다릅니다. 보시면 폐 결절 사진인데 이게 간유리 음영입니다. 이 간유리 음영은 이게 6개월, 1년, 3년, 4년, 이렇게 5년 사이에 찍은 간유리 음영인데 천천히 자랍니다. 간유리 음영은 천천히 자라고 천천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 10년 전 사진인데 이렇게 1cm도 안 되는 작은 간유리 음영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한 2cm 정도로 폐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유리 음영은 정기적으로 CT를 찍으면서 자라는지 추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른 환자분의 사진인데 이렇게 오른쪽 아래쪽 폐에 작은 폐 결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3개월 뒤에 찍어보니까 그 결절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지겠구나 하고 해서 6개월 뒤에 찍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은 이분은 흡연을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모양과 크기에 따라 흡연량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위험도가 다르고 이 암 성장 속도를 예측할 수가 현재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기적으로 CT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유리 결절은 이렇게 2, 3년 사이에 천천히 자라므로 CT를 처음 한번 찍어서 간유리 음영이 있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커지고 또 간유리 음영이 좀 진해지나 1년마다 주기적으로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폐암 치료 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CT, 조직 검사, 기관지 내시경, 뇌 MRI, 펫CT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폐암은 예후가 나쁘고 빨리 진행하는 종류가 있으니까 의심된다고 할 때 최대한 빨리 검사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직 검사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 액상 생검이 가능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것도 좋고 또한 폐암은 의심된다고 할 때 빨리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신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 1, 2주 안에 중요한 검사를 다 해드릴 수 있으므로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으신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